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큰 폭으로 급등이 나와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앞으로 연준의 행보에도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이렇게 기술주 중심으로 올랐던 흐름이 그대로 적용이 될지 좀 계속해서 매매 시그널을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장중 전략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시각 예상 체결 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500선 위에서 2,506포인트 선에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0.82% 상승한 채로 826포인트 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도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 함께해 주실 전문가 분들이십니다. 김덕호 대표, 이성홍 차장, 임상현 파트너, 윤정식 이사, 마지막으로 김성남 업사부님 모시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매매 시그널 채널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장전 전략 챙겨봐야 될 게 굉장히 많죠. 개장 직전 도움 말씀 주시는 전문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전에 오늘 좀 챙겨봐야 할 글로벌 이슈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간밤에 미국 증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번 7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됨에 따라서 3대 지수가 모두 강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도 1.6% 이상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2% 넘게 상승을 보이는 등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이면서 출발했다는 점들이 가장 의의가 깊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지수를 비롯해서 이제 나스닥의 IT주들, 기술주들 중심으로 해서의 매수세들이 다시 강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오늘 가장 상승이 높았던 섹터는 임의 소비재, 자재주, 그리고 IT 섹터가 뒤를 이었습니다. S&P 500 섹터 내에서 하락 섹터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최근 이슈에서는 물가에 대한 피크아웃 관련된 부분들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오늘 이제 발표가 됐던 부분들은 지난 6월 9.1%에서 전년 대비 8.5% 수준으로 낮춰진 부분들이 증시에서는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시카고 총재를 비롯해서 연준의 각 총재들 중에서 매파적 반응을 이어가는 인사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수준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8.5%가 떨어졌고 또 그런 CPI 같은 경우에도 5.9% 수준으로 예상 대비 하회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소비자 물가에서 가장 큰 포지션을 가지고 있던 부분들은 에너지 가격에 대한 변동이고요. 이 부분들은 최근에 유럽 지역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독일의 완급 조절, 정정되겠습니다. 러시아의 완급 조절이 굉장히 심해지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에너지 가격에 대한 하락 부분들이 오히려 반영이 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여타 부분에서는 여전히 전월 대비해서 0.4%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은 여전히 이제 농산물 가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다시 곡물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곡물 가격에 대한 안정화 부분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여전히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역 전 지역에 대해서는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산물 가격에 대한 변동이 단기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그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 대비 하회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연준에서는 올해 CPI 지수를 4%대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물가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마찬가지로 연준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월가의 분석입니다.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물가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들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내일은 또 미국에서 7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다시 이제 에너지 가격이 다시 하락하게 되면서 여기에 따른 생산자 물가 지수에 대한 부분들, PPI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또 양호하게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들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이러한 순풍을 받아서 제조업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들이 다시 한번 돌아올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MSCI 분기 리뷰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지수 조정은 이제 지수 재조정이 또 진행될 예정이고요. 실질적으로 지수에 반영되는 것은 월 말 30일 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에서는 7월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에 대해서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일본 증시는 또 사내 날로 휴장을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최근 외국인들 중심으로 해서의 이탈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 자본에 대한 유출 부분들이 굉장히 큰 원인은 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달러의 강세, 즉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의 강세 부분들이 여전히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증시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비자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가올 FOMC까지는 아직 40일 정도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단기적인 수급이 또 마주할 수 있을 정도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이 국내에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목에 따라서 또 움직임은 좀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국내 이슈로는 이제 안토니우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또 방한할 예정입니다. 내일까지 총 이제 이틀간 머물다 갈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최근 이제 유엔에서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지역 관련된 부분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들 그리고 동북아 지역과 그리고 서부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현재 우크라이나 지원책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방산주들 관련해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대한민국 국제 관광 박람회가 또 14일까지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개최가 될 예정이고요. 이제 관광산업 중에서 최근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관광산업의 위축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하기 위한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광 관련 업종들 그리고 호텔, 숙박과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 연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예정인 국내 지수들로는 이제 6월 통화 및 유동성 동향 발표가 또 예정되어 있고요. 국제금융 및 외환시장 동향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산업부에서는 IC 수출입 동향 발표가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을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천연가스 가격이 4% 넘게 상승을 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이 최근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개발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반서방 연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자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독일과 유럽 지역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가스 운송량을 굉장히 많이 낮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미국 중심에서의 천연가스 가격은 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지만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게 천연가스가 거래되고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공모청약이 또 예정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쏙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또 유한타증권에서 공모가 28,000원으로 또 공모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미국은 일루미나, 그리고 리비안, 뉴홀딩스, 카디널 헬스, 토스트, 플라우스 푸드와 같은 기업들이 예정되어 있고요. 국내에서는 LG, 삼성화재, 현대백화점, 현대에버다임,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해서 펄어비스, 크래프톤, 넷마블과 같은 게임주들 중심으로 해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제 이제 로블록스가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실제 이용자들의 감소세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금리 인상이 진행되면서 소비자 물가가 자극을 받게 될 경우에는 임의 소비재 그리고 이제 통신업종 관련된 부분들에서 매출 타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관련 기업에 대해서 실적 발표까지 추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11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큰 폭으로 오른 채로 마감이 됐다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올라주면서 나스닥은 3% 가까이 지수가 올라주는 모습을 보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25% 급등하는 등 최근에 하락세를 단기간에 좀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도 이대로 온기가 옮겨 붙을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개장 상황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상황 도움 말씀 주실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바로 좀 지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대, 코스닥은 1.4%대 지금 상승폭 보여주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이대로 쭉 올라줄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됩니다. 시장과 더불어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우선 어제랑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죠. 우선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우려감이 어제 증시에 대해서 약간 부담감을 좀 작용했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3%까지 좀 올라오면서 이 바닥권 인식에 대한 부분이 좀 강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센티멘트, 그러니까 펀더멘탈에 대한 회복이 될지 안 될지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우선 상황 투자 심리가 많이 바뀌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한번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대부분의 업종이 좀 상승 출발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상승폭이 가장 큰 종목 업종들은 약간 제조업 위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코스피 본다고 하더라도 이 운수 창고 업종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게 나타나주고 있는데 에어부산이 3.41%, HMM이 2.61%, KCTC가 2.37%, 진에어가 2.07%, 동양고속이 지금 1.52%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국내선에 좀 집중이 많이 되어 있는데 7월달에 부산과 김포의 노선에 대한 탑승객 수가 3월 대비해서 4만 명 가까이 늘었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면서 우선 지금 이제 국내 항공사, 국제선 여객은 많이 는 상태에서 국내 항공사들의 이 국내선은 생각보다 저조했던 부분이 좀 나오는 상태였는데 오히려 좀 이런 코로나 리오프닝 된 다음에 늘어났던 얘기가 좀 이슈가 좀 전해지면서 에어부산이 어느 정도 상승폭을 좀 갖고 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역시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폭이 좋게 가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이 3.73%, 상상인증권이 1.92%, 하나투자증권이 1.82%, 유진투자증권이 1.55%, 현대차증권이 1.45%, 메리츠증권이 1.25%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건설업종과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리고 엊그제 그냥 분위기가 좀 많이 틀린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대형 건설사 위주로 상승세 좋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한라가 6.61%, 사무개발이 4.95%, 동아지질이 3.53%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대우건설이 0.55%, 그리고 동부건설이 0.43%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철강 금속업종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한 알미늄이 5.86%, 조일 알미늄이 2.52%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 알루미늄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세가 좀 최근부터 지난주부터 좀 좋은 모습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동양철강 같은 경우도 2.19%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기계업종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한미반도체가 2.82%, 나스코가 1.33%, 퍼스텍이 1.9%, SNC에너지가 1.75%, 큐로가 1.74%, 참엔지니어링 1.67%, 그리고 우진플라임이 1.5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업종이 오늘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의 오늘 상승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원개발이 지금 20.39% 상승세 보여주면서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 어제부터도 그렇고 우원개발 특수건설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친수지역 6개소에 대한 빗물 저류 배소
배수 시설에 대한 건설료가 나와주면서 이 관련 중소형 건설 업체들이 어제 상한가 오늘도 좀 급등한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특수건설도 11.2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KT 서울마린이 7.02%, 이화공영이 4.42%, 일제파워가 2.67%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중소형 반도체 기업들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유머트레드 5.9%, 덕산네오로스가 5.63%, TCK가 4.77%, 원희가이피스가 4.39%, 네페스가 4.36%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락문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이언트 스텝이 지금 3.95%, 위지역 스튜디오가 3.87%, 스튜디오 드래곤 3.33%, 레몽레인이 3.1%, 덱스터가 2.81%, 사마네트워크가 2.43%, SM이 2.33%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 쪽의 상위 종목들을 볼까요? 지금 현재 역시 대부분의 상위 기업들이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 0.68%, LG에너솔루션이 1.86%, SK하이닉스 2.51%, 삼성바이오로스 1.12%, LG화학이 1.7%, 그리고 네이버가 2.48%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도 보면은 이 변동폭이 크게 나오는 상황은 아니고, 우선 그래도 전체적인 고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상승폭이 큰 게 바로 HMM이죠. 3.41%의 상승세로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최근에 그 HMM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익에 대한 약간 우려감은 좀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 이미 좀 주가에 좀 선반영되지 않았나.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이 좀 저가 매수가 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년 대비해서 111%까지도 증가한 모습 보여주었죠. 하지만 이제 하반기 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운임 하락세나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우려감은 좀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밸류나 여러 가지 또 조선업종도 어제도 그렇지만은 그 수주나 이런 부분이 최고로 좀 달려주고 있기 때문에 사이클 정점보다도 좀 저가면서 관점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판단되고요. 코스닥 시가총 상위 종목도 볼까요? 역시 1위부터 30위 기업들이 대부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세트론 헬스케어가 1.92%, 에코프로비엠 1.55%, LF가 2.89%, HLB가 2.0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펄어비스 4.62% 그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장 초반에 발표를 했죠. 이 2분기의 실적에 대한 부분 영업 손실을 지금 기록하면서 지금 현재 모든 종목이 상승세를 보여주었을 때 하락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우선 2분기에 이런 영업 손실 같은 경우가 우선 자사주나 아니면은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이 비용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너무 크게 우려감이 좀 섞이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펄업해서 오늘 주가름 한번 좀 지켜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여주는데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스튜디오 드래곤이죠. 3.71%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K 컨텐츠 좋습니다. 저는 이런 제작비나 여러 가지 회수 비율이나 굉장히 좀 좋게 가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지금 개장 상황과 더불어서 시장 그리고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시장 전반적으로 온기가 도는 모습이네요.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장에 대해서도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원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전반적으로 좀 온기가 돌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봐야 될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바쁜데 파트너님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예.
네, 지난 간밤에 끝난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예상치로 이제 CPI 부분에 대한 이슈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인플레이션 둔화된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이제 약세로 전환이 되면서 다시 한번 유동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금리 인상이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이 좀 되겠지만은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현재 9월 달에 0.75에서 75bp가 두 번 연속 있었죠. 근데 그게 50으로 떨어진다든가 하는 부분이 됐을 때는 상당 부분 현재 다시 한번 금리 인상에 대한 둔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치명적으로 현재 다가오기 현재 어떻게 둔화된 부분들이 유동성 랠리에 기대감이 상당히 부풀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국내 증시의 이제 차트를 보더라도 제가 요거 부분들은 계속해서 그거는 선행적인 값이었죠. 선행적인 값이 이제 추세선으로 보시면은 이 상단까지는 계속해서 올라와 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급락에 대한 부분들 저점에서 한 달이 20일 상승을 해주고 최대 20일까지 상승을 좀 해주는데 최소 13일이 이제 상승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폭은 현재 미니멈 2,550. 그 다음에 최대치, 추세선 최대치는 2,618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 전후까지는 추세적 상승이 계속이 될 거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은 8월 달 강세 부분들까지 계속해서 할 수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단기 급락 조정이기 때문에 하루에 조정을 다 받는 그런 양상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현재 지수로 보면은 그제 이제 고점이죠. 이걸 이제 넘어버리는 그런 초강세장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 이렇게 쭉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 그 대명의 에너지, 그 다음에 포함 퓨어셀, S퓨어셀 이런 부분들 보여주고 있는데. 태양광, 풍력 관련된 부분들, 수소차 연료전지 이쪽 수소 연료전지 이쪽인데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들이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물론 태양광, 풍력, 그 다음에 2차 전지로 집중이 좀 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 태양광, 풍력 이쪽 수소 연료전지 오늘이 크게 대한 상승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아직 오르지 않는 이제 부분들을 잠깐 이제 주목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순환매로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풍력 관련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현재 살펴보면은 아직까지 순환매로 현재 봐야 될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격이 좀 단기이격이 된 종목군들이 해당이 되죠. CS 베어링이라는 종목, 그다음 베어링의 종목이 단기 고점에서 상도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바닥에서는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지만은 순환매 차원에서는 한 번 정도 좀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 태양광 풍력 관련된 부분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순환매로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흐름이 좀 전개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쪽의 그 흐름 같은 경우는 태양광 기술 중에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이제 새롭게 진출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가 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쪽 관련된 흐름들이 유니테스가 대표적인 종목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유니테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제 그 현재 이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바닥에서 탈출 국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이 반도체 장비 업체가 태양광을 좀 진출하는 어떤 테마에도 속하기 때문에 유니테스가 다시 한번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흐름으로 일단은 그 순환매로 약간 보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현재 수소 연료전지, 수소차 연료전지 쪽에 지금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현재 바닥에서 아직 출발하지 않는 종목군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종목을 보면은 이제 보안 퓨얼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고점에서 52,000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100% 50% 하락이 26,000원인데 27,000원까지 빠진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바닥권에서 저점에서 한 달간 이제 매집했던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약간 출발하는 모습에 좀 해당이 되고 단기 박스권을 넘어서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보만 퓨얼셀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좀 세게 약간 올라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연료전지의 흐름에서 상당히 그 바닥권에서 아직 출발하지 않는 종목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계속해서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군에서 차트적인 특징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있는데, 그 다음에 상승률 상위 종목군에서 흐름 중에서 아직 쓰지 않는 제약바이오 쪽에 눈에 좀 보이는데요.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줄기세포 관련된 부분들이 최근에 이중항체, 면역 항암제 쪽의 강세 속에서도 전혀 시세가 나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줄기세포 쪽에 해당이 되는데 인트론 바이오가 약간 대표적인 종목이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인트론 바이오도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와줬고요. 그다음 20일, 60일 수렴했던 그 박스권이죠. 이런 그 수렴의 박스권에서 현재 미리서 올라와 주면은 골든 크로스 시기에 이렇게 올라오면은 골든 크로스 시기에 오히려 급락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밀리서 못 올라온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는 골든 크로스 시기를 앞두고 오히려 이렇게 급등하고 조정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적인 종목보다는 현재 먼저 이야기했던 종목보다는 이제 후자의 종목을 좀 체크하셔야 되는데 인트론 바이오가 그에 대한 대표적인 종목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왔지만은 20일, 60일 수렴에 좀 갇히는 종목군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한번 인트론 바이오도 현재 오늘 특징적인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쭉 한번 이제 보면은 이 카카오페이 그다음에 이제 컴투스 메타버스 쪽의 흐름들이 오늘 이제 상당 부분 강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메타버스 쪽의 흐름들을 잠깐 이제 보시면은 카카오 게임즈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제일 먼저 반등에 좀 성공을 좀 했던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장대 양봉이 나와주고 있고 고점에서 1, 2, 3, 4, 5일 정도 행보를 좀 해줬습니다. 오늘 소폭 갭상승이 되고 있는데 보통 이제 단기 상승 추세에서는 단기 조정이 5일이 하나의 마디가 작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기 급등하는 경우도 5일이 마디인 경우가 있고요. 단기 급락하는 경우도 5일이 조정 마디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가 5일이 조정의 마디점이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카카오 게임즈하고 연결해서 한번 볼 수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하고 약간 비슷하게 연동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카카오 그룹 쪽에 카카오페이도 약간 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 단기 고점에서 약간 5일 정도 조정을 보여주고 있고 다시 한번 출발이 좀 돼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이제 카카오 그룹 쪽 관련된 내용들이 모두 비슷하게 약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도 이제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단기 급등기에 이제 5일 정도 쉬어주고 있고 올라와주는 부분도 해당이 됐죠. 그래서 전체 이제 메타버스 쪽의 움직임들도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 좀 해당이 되고 대형 플랫폼 기업도 살아나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현재 인플레이션 법안 관련된 태양광, 풍력, 순환매, 수소 연료 전지까지 순환매, 그다음에 메타버스 쪽도 순환매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의 뭐 IT 기업, 그다음에 반도체 기업 모두 상승해주는 연동된 흐름이지만은 오늘 특징적인 흐름들은 이렇게 좀 보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도온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이어갑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옵션 만기일입니다. 시장과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환율 같은 경우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양시장에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 코스피에서는 순매도가 나오는데 코스닥에서는 좀 매수세가 잡히고 있는 모습이네요. 시장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뭐 옵션 만기일인데 만기일은 우려감보다는 사실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급적으로 외국인은 매도가 코스피에서 줄어들고 있죠. 매도가 나오고는 있지만 매도 금액이 장 초반에 사실은 뭐 600억 이상 매도 금액이 갔었습니다. 한 640억 정도 매도 금액이 커졌었다가 빠른 속도로 매도 금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순 매수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현저히 좀 높고요. 왜 그러냐면 환율도 뭐 같이 말씀을 드리면 1,300원을 드디어 하회를 했는데요. 1,299원 30전입니다. 환율이 1,300원 하회하는 이런 환경,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분위기가 좋았다는 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나왔죠. 얘기가 나왔고 달러의 약세가 이루어졌고요. 무엇보다도 마이크론과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 반도체 종목들이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뭐 과도한 매도 국면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국내에서 놓고 본다라면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반도체 지금 뭐 본다라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오르고 있고 뭐 물론 전기전자에서 외국인이 뭐 금액이 크진 않지만 순 매도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기관에서 순매수가 연기금 비롯해서 좀 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외국인의 매도가 어제 이제 매수 9거래 연속 매수를 마치고 매도가 시작이 됐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감이 크지는 않아 보이고요. 최근에 이 긍정적인 부분이 또 있죠. 기관의 수급이 이 금융 투자 때문에 좀 좋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연기금의 순매수는 상당히 좀 고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8월 9일에도 1,222억 원 연기금이 순매수를 했는데 오늘도 장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473억 원 강하게 순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순매수 금액의 상당 부분은 전기전자로 집중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뭐 환율이라든지 미국 시장 그리고 뭐 연기금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외국인의 순매도도 순매수로 바뀔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펼쳐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부진하던 IT 대형주도 그리고 기술주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모두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씩 더 줄어들고 있는 모습 긍정적으로 볼만하다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 어떤 종목 저희 분석해 볼까요? 네, 이 특징적인 부분이 뭐 SK 하이닉스 오늘 뭐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분위기가 좋았죠. 반도체가 사실은 좀 퐁당퐁당하는 것 같습니다. 한 이틀 동안 좋지 않았던 분위기가 있었고요. 엔비디아로 인해서 실적 우려감이 촉발이 됐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반도체 뭐 여러 대형주들이 있지만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1위입니다. 근데 이 1위인 엔비디아가 실적 전망치 대표이사가 CEO가 나와가지고 이 실적 전망치가 상당히 좋지 않다. 20% 이상 좀 감익이 된다. 이런 우려 섞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 급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같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이 분위기가 어제 이제 반전이 됐죠. 엔비디아에서 반전이 나온 게 아니라 시티그룹에서 반전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바닥이다.
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마이크론 뭐 두 종목 다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이 어제 그저께 크게 하락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제 다시 되돌려 놓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국내에서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뭐 오르지만 SK 하이닉스 좀 더 큰 폭으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수급적으로도 전기전자 매도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이유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하이닉스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요. SK 하이닉스 뭐 얘기를 조금 더 드리자면 이 21년도와 22년도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조금 감익되거나 조금 증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주가는 13만 원에서 지금 10만 원 아래까지 30% 정도 이 실적이 주가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정도가 돼도 PBR이 여전히 1배 미만입니다. 굉장히 이 가격적으로는 매력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23년도는 뭐 이익단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22년도만 놓고 보면 이렇게 많이 하락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감이 좀 과도하게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밸류에이션적으로는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이 23년도 실적의 우려감보다는 지금은 가격적으로 좀 많이 싸다라는 그런 분석으로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기관이 오늘 좀 강하게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 오늘 IT 대형주 중에서 이 SK 하이닉스 이야기가 많네요. 이 전문가님께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혹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점까지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님, 저희 매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종목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오늘 뭐 KB금융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은행주가 최근에 분위기가 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뭐 굉장히 큰 급등은 아니었지만 이 점진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은행주가 사실 이전에 생각을 해보면 금리 인상 시기에 은행주의 투심이 좋아지고 이익단이 좋아지면서 은행주의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사상 유례 없는 속도로 금리가 빠른 속도로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하향세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KB금융을 보더라도 6월 달에 6만 원 정도, 그러니까 5월 말, 6월 초 정도에 6만 원 이상이 있던 주가가 빠른 속도로 하락하면서 7월 중순에 4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반등을 해서 5만 원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익단이 훼손된 게 아니라 정부 규제에 대한 정부의 목소리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제는 50bp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인데 금리 인상보다도 이제는 정부 우려감은 좀 잦아드는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다시 포커스를 맞춘다라면 지금 자리는 굉장히 싸다라는 이런 분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좀 전에 외국인이 순매수로 코스피에서 돌아섰는데요. 이 순매수로 돌아서는데 가장 크게 기여를 한 게 오늘 1번이 금융입니다. 금융업에 200억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KB금융을 중심으로 한 은행주들 굉장히 좀 이 큰 규모의 대규모의 매수가 오늘 좀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연기금의 순매수도 같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이제는 실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행주의 정부의 우려감은 줄어들고 은행주의 정상화가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늘 매매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 KB금융 은행주 전반적으로 살펴봐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또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중에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면 CPI 호조 때문에 빅테크 강세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랑 네이버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실적에 따라서 울고 오는 종목들도 있는데 이렇게 좀 큰 폭으로 빠졌던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오늘 잘 가고 있는 모습들 앞으로도 이어질지 좀 궁금합니다.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두 종목 사실 네이버 카카오도 코스피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중에 하나인데 주가가 뭐 SK 하이닉스 제가 많이 하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많이 하락했죠. 이 하락 비율로 따지면 더 많이 하락을 했고 주가의 하락 시기 금년에 2,800에서 2,400까지 빠른 속도로 떨어질 때 이 두 종목도 더 빨리 사실은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두 종목 다 하반기 실적이 개선이 되는 좀 더 좋아지는 모습으로 기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실적이 떨어지는 것보다 주가가 더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밸류에이션적으로
매력도가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이 기술주,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높았었던 기술주들, 빅테크 기업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죠. 시장이 급상승하기에는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시장의 하락도 상당히 좀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시장이 좀 이성을 찾았죠. 그러면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다시 바라보니까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쌉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그리고 하반기 실적을 봤을 때 지금 자리도 최근에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충분히 긍정적인 자리다. 추가 상승이 좀 더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큰 폭으로 또 떨어졌었던 네이버와 카카오 오늘 또 이 기술주 중심으로 올라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업사부님과 이어갑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시장처럼 아주 기운차게 인사를 좀 해주셨는데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오릅니다. 업사부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 1,200개 이상의 종목이, 코스피도 700개 이상의 종목들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좌상의 종목군이 있으시다면 10개 중에 7, 8개 이상이 오르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 사실 시장을 몇 달 동안 괴롭혀왔던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어쨌든 지표로서 꺾이는 모습이 좀 보였죠.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보이시는 지표를 보시면은 쉽게 아실 수 있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지난달 9.1까지 찍었던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예상치도 8.7이었는데 이제 8.5가 나왔어요. 이제 꺾이는구나. 이게 바로 이제 지난달에 7월달에 이미 피크를 찍었을 거야 라는 피크론 요게 통하면서 지난달부터 계속 상승이 시장이 이어져 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확인까지 했으니까 강하게 화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 여기서 이제 식품이나 에너지를 제외하고 우리가 필수로 쓸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걸 제외하고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6.1이 예상치였는데 5.9가 발표가 되면서 인플레이션 요거 좀 꺾였나 보다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우리를 괴롭혔던 게 인플레이션, 그리고 또 후속으로 나왔던 게 경기 침체인데,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피크 아웃 요 부분들이라면 이제 연준이 긴축 속도를 현재 상태에서 더 빠르게 나가지는 않을까, 최소한. 그죠? 그리고 이제 속도가 어쩌면 조금 더 조절이 될지도 몰라. 일단 이제 우리가 8월달 FOMC 이제 금리 결정이 없고 이제 9월달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8월 25일경에 이제 금리 결정을 하고 9월달에는 우리가 금리 결정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쉽습니다. 3, 6, 9, 12월에 금리 결정이 없고 그 외에 8번 금리 결정을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가 약간 엇갈릴 때가 조금씩 시간적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면 아마 우리나라 에서도 금리 결정할 때 조금은 부담을 덜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시장이 지금 상당히 화답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상당히 많이 괴롭혔고 많이 큰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자, 과연 이제 대신에 이 안도 랠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안도 랠리가 얼만큼 지속될까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추적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고, 미국 차트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봐보도록 할게요. 요거 이제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제 확인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좀 기억을 하실 텐데, 지금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왔던 추세대가 한 단계 레벨업 돼서 위로 올라섰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루 전날만 해도 살짝 깨고 내려가는 거 아니야? 하지만 120선 잘 지켜내다가 오늘 다시 올라섰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추세대를 이제는 윗단계의 추세대로 놓고, 그러면 위로 열리는 자리는 13,500 정도를 다시 열어놓고 위에 조금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어쨌든 이 추세대가 이제 중간선에 있죠. 중간에 이제 선이 그어져 있는 지금 지수 근처에 있는 요 라인도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라면, 깨지게 된다라면 그때 경계심을 가지면 되겠다. 뭐 하루아침에 엄청난 급락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여기가 이렇게 엊그저께처럼 깨지면 그때 경계심을 갖고 120선 이탈 되는가만 보면서 대응할 수 있는 지표가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이런 중요 라인들을 돌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하루로만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2,520포인트 근처 정도까지는 오늘 하루는 열어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일이랄지 혹은 다음 주 흐름까지 긍정적인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진다라면 아무래도 2,550 정도까지는 조금만 더 열어놓고 대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일정 자리 2,450 내지는 60선을 완전히 넘어섰을 때부터는 이제는 그냥 가만히 두는 거예요. 여기서 뭐 현금을 더 만들다거나 뭐 판다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그날 혹은 지금 이슈가 되거나 혹은 주도주 섹터가 된 것으로 판단되는 것들을 한 번씩 더 매매해 들어가면서 수익을 보는 게 맞는 거고,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시켰을 때 그때 또 잠깐 주춤하게 현금을 만들지 말지를 결정짓는 거,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 정도 이렇게 심하게 흔들었지 않습니까? 특히 코스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금방 그 이상으로 올려내는 모습들이 좀 있었으니까, 그러면서도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좀 종류가 있어요. 6월 23일 저점 찍고 이때 올라와서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군이 있고요. 1번. 7월 4일 전후해가지고 그때부터 저점 찍고 올라온 종목군이 있습니다. 2번. 그 이후 7월 중순 이후로 올라온 종목군이 있습니다. 3번 구간. 그리고 8월 달에 들어와서 올라간 종목이 있어요. 4번 구간입니다. 이제 이게 사이클로 돌아서 1, 2, 3, 4 돌고 4번 상승하면서 지난 주말부터 1번이 다시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 1번 상승 구간, 대표적으로 게임주, 메타버스, 엔터, 콘텐츠나 이런 것들과 원전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톤을 이어받아가는 그런 모습들. 어제도 원전주 좋았죠? 오늘도 조금씩 오릅니다. 제가 추천드렸던 한신기계도 잘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2번 포인트로 넘어가느냐, 대표적인 종목 2번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이 7월 4일 저점 찍고부터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은 이제 어쨌든 여러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플러스를 내고 있습니다만, 내일 금요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반도체 치포 동맹에 따른 중국의 뭐 보복이랄지 뭐 어떤 제재랄지 혹은 미국의 속내가 이렇다 저렇다 여러 가지로 지금 해석들이 돼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 주가에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2번 구간에 있는 대표적인 업종 종목군들이 가느냐 못 가느냐가 시장을 더 땡기느냐 못 땡기느냐, 2,550까지 기어이 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 지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중심에서 항상 시장의 움직임과 궤를 비슷하게 했던, 최근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장 반영을 가장 잘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 전 단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는 부분들이 반영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다시 한번 SK하이닉스가 지금 상승을 이어가면은 아마 2250포인트까지 올리겠다라는 어떤 그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의 움직임들이 보여지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난 움직임들을 보면서 파악을 해주셨습니다. 시장과 궤를 같이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업사부님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자, 지금 오늘 사실 가장 강력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사실은 이제 여러 종목들이 오르기 때문에요. 뭐 카카오 게임을 비롯해서 게임주들도 나름 대체적으로 괜찮은 편이고, 그 다음에 제가 콘텐츠리 중앙을 한번 추천드렸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져 있는 그런 모습들 다 보입니다. 근데 그동안 좀 상승이 둔화되고 좀 상대적으로 덜 올라왔던 섹터가 수소에너지 쪽이었거든요. SK하이테크놀로지를 좀 비롯해서 수소 쪽이 좀 둔화됐었는데, 이 중에서도 두산 퓨어셀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것들이 주도적으로 올라왔어요. 효성 첨단 소재, 그 다음에 두산 퓨어셀. 그래서 오늘은
그 수소에너지 쪽을 좀 더 보고 싶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올라가고 지금의 움직임을 바로바로 반영해 주는 것들이 상당히 또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두산 퓨어셀을 보시면 일단 요 바닥권에서 1단계 그리고 2단계 상승을 이미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S퓨어셀이 지금 좀 전에 계속해서 급등을 해버리고 제가 이제 준비한 종목은 S퓨어셀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미 많이 좀 올랐습니다만 아까 두산 퓨어셀과 비교해서 얘는 1단계 정도 상승을 한 거죠. 다시 눌러줘도 2단계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아까 다시 한번 두산 퓨어셀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잠깐 이렇게 올라섰다가 쉬어가는 요 구간들이 나온다라면 그때 한번 공략 포인트를 지금 바로 막 쫓아가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가격적으로는 24,000원 이하 구간을 한번 기회를 준다라면 S퓨어셀 접근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S퓨어셀 같은 경우는 2번 종목이 아니라 3번 종목입니다. 아까 그렇게 구분했을 때는 7월 15일 저점 찍고 슬슬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산 퓨어셀 같으면은 6월 24일이기 때문에 1번에 해당될 수도 있고 조금은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저는 2번군으로 포함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2번군도 지금 벌써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으니 다음 차례를 기다려보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다만 그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제 2번군에 있는 종목군이 잘 이어받았을 경우 3번으로까지 바톤 체인지를 해서 지수 2,550포인트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면 아마도 S퓨어셀도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게 된다라면 목표가는 28,000원 정도로 뭐 아주 엄청나게 높게 가는 부분이 아니라 매물을 만나기 시작하는 시점 정도로 자리를 잡고 보고 싶으니까요. 이 정도 S퓨어셀 말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현재 시장에 대해서 전문가님들의 매매 시그널 함께 들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